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로 벌금 수백만 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세무사 박현경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현금 입금했는데 국세청 조사 통보, 날벼락 맞은 일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당신도 모르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사뿐만이 아니고 시간 내어 불려다녀야 합니다. 내 돈을 내가 입금했을 뿐인데 왜 문제야? 그 현금이 내 것인데. 하지만 요즘 세상이 국세청 AI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돈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감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 위험합니다. 요즘 국세청은 사람이 관리 안 합니다. AI가 24시간 당신의 금융 거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1천만 원 넘는 입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살짝 터치 한번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불끈 힘이 납니다. 70세 박 어르신 딸 결혼 비용 도와주려고 매주 100만 원씩 3주 입금했는데 세무조사 받으셨습니다. 또 한 분 66세 이 씨는 손주 병원비로 현금 300만 원을 한 번 입금했는데도 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 빈도, 상대방 관계까지 감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입금했다가 억울하게 조사받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에 AI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현금을 안전하게 입금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린 5가지를 지키신다면 세무서 전화 두렵지 않고 불려다니지 않아요. 정교한 국세청 AI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좋은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AI가 당신의 돈을 감시합니다. 이젠요, 큰돈만 본다? 옛말입니다. 국세청 AI는 이전 특정한 큰돈을 위주로 추적해왔다면 현재는 AI 기반으로 금액뿐만 아니라 돈 흐름의 패턴을 분석 감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냐 보다는 왜 이 돈이 들어왔지를 봅니다. 72세 장유석 어르신, 손주 수술비로 현금 350만 원 입금했죠. 가족 간 사랑이죠. 그런데 며칠 뒤 세무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은 돈도 아닌데 괜히 가슴을 졸입니다. 그 돈이 내 돈인데요. 아니, 내 통장에 내 돈 넣었는데 왜 설명까지 해야 하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세청 감시 시스템은 현금 흐름과 패턴을 보는데 장어르신의 갑자기 현금 입금 패턴이 특별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경고등을 켜고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AI 시스템은 갑자기 큰 금액 현금 입금, 자주 같은 금액의 반복 입금, 과도한 가족 간 금액 송금과 가족 간 쪼개기 송금 등을 감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까진 입금 기록이 거의 없던 잠자던 계좌가 갑자기 큰 돈이 뚝 떨어지니 AI는 이상하다고 판단한 거죠. 여러분, 이젠 계좌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엔요. 이제는 입금도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가족 도와준 건데 이런 말 이젠 AI 앞에서 안 통합니다. 만약 큰 돈을 입금해야 한다면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다음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AI가 제일 싫어하는 돈 거래가 있습니다. 평상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매주 같은 금액, 같은 요일 입금. 이게요, AI가 제일 민감하게 보는 겁니다. 67세 박 어르신, 손주 용돈 준다고 매주 월요일마다 현금 15만 원씩 3개월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죠. 계좌 입금 출처를 소명해 주세요. 어르신은 당황하셨어요. 이게 왜 조사 대상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AI 입장에선 정기적 반복적인 현금 입금은 소득 은닉, 사업 수익 분산처럼 보입니다. 또 한 분 연금 받자마자 아들 통장으로 바로 이체했는데 차명 계좌 의심으로 조회됐답니다. 제 생각엔요. 이젠 입금도 연출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무작위처럼 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AI는 숫자가 아닌 패턴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행동이 더 위험한 겁니다. 혹시 지금도 같은 금액을 매주 정해진 요일에 넣고 계시다면 이제 그 습관 조금은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국세청 AI가 찾을 수 없는 현금 입금 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번 다른 요일, 다른 금액 입금인데요. 이게요, 생각보다 효과 있습니다. 현금 입금을 할 때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금액으로 반복해서 입금하는 것은 AI가 가장 먼저 포착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런 방식은 국세청에서 집중 관리합니다. AI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성이 보이는 행동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이 미신고 수입 은닉 혹은 매출 축소 의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은희 씨는 매주 화요일 친정에 드릴 용돈 2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다시 자신의 통장에 넣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이 10주 연속 이어지자 AI는 이를 비정상적 자금 흐름으로 인식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박정수 씨는 아이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3회 정도 현금을 입금했지만 매번 금액이 달랐고 요일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등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엔 37만 원, 다음 달엔 41만 원을, 그 다음 달엔 39만 5천 원을 돈의 끝전을 딱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AI 입장에서 일관된 규칙을 찾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흐름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즉, 의도적인 조작이나 분산 입금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생활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입금 후엔 바로 쓰지 마세요. 최소 5일에서 7일은 기다려야 안전합니다. 입금하자마자 바로 송금하면 AI는 돈 세탁, 차명 거래, 의심합니다. 입금과 사용 사이에 여유 시간을 두는 것, 이것이 AI의 의심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나가는 경우는 타인의 자금 흐름을 잠시 거쳐 보내는 경유 거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오늘 오전에 30만 원을 계좌에 넣고 오후에 그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긴다면 AI는 그 흐름 속에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씨는 프리랜서로 받은 현금을 목요일에 입금하자마자 그날 저녁 지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AI는 이 상황을 타인의 자금을 세탁하거나 가명 계좌를 활용한 움직임으로 해석했죠. 반면 고재성 씨는 자전거를 팔고 받은 40만 원을 금요일에 은행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 그 돈으로 가족 외식을 했습니다. AI는 이처럼 통장에 자금이 머무는 시간이 있는 경우 대체로 정상적인 소비 패턴으로 받아들입니다. 핵심은 급하지 않게 쓰는 것입니다. 입금한 돈은 최소 5일 이상 통장에 그대로 두세요. 이런 습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자금 흐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반드시 자료를 남기세요. 사진, 문자, 간단한 메모라도 좋습니다. 이 돈은 결혼 축의금, 이건 병원비 이렇게요. 혹시 모를 자료 제출 요청에 대비하려면 기록을 남기는 습관 꼭 들이셔야 합니다. AI 감시망은 피했더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 돈은 왜 들어왔습니까?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금 전에 간단히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카카오톡 대화 혹은 종이 쪽지에라도 거래 이유를 써두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 병원비 현금 납부 이렇게 간단히 적은 뒤 영수증이나 병원명 간판 사진을 하나 찍어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정당한 사유였습니다.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용돈, 축의금, 친인척 간 거래처럼 자주 반복되는 현금 흐름일수록 기록만 잘 남겨놔도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간편결제도 적절히 섞으세요. 현금만 쓰면 의심 대상이지만 카드, 페이 등을 함께 쓰면 흐름이 자연스럽죠. 꼭 내 통장으로 현금을 바로 넣는 게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요즘은 간접적인 소비 수단이 더 유용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받은 뒤 충전형 카드나 간편결제 앱에 금액을 소액 충전에 사용하는 겁니다. 제로페이, 토스머니, 카카오페이 같은 앱이 대표적이죠. 이런 수단은 아직까지는 AI의 감시 대상 1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일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대성 씨는 중고 거래로 받은 잔돈이나 소규모 용역비를 통장에 넣는 대신 토스머니에 조금씩 나눠 충전에 사용했습니다. 커피 사 마시고 마트에서 간식 사는 시기죠. 이 덕분에 번거로운 출처 소명 없이 소비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충전하는 건 금물, 몇십만 원씩 반복해서 충전하면 결국 기록에 남고 이상 거래로 AI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절대 모든 거래를 여기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소액 중심으로 가볍게만 흔적을 줄이는 수단 정도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가족 간 거래는 꼭 문서로 그냥 도와줬다는 말, 세무조사 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요즘 세무 흐름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 돈 거래는 무심코 했다가 세무서에서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걸로 남기면 됩니다. 굳이 공증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날짜, 금액, 갚는 방식 이 세 가지만 명확히 써두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2025년 7월 3일 아버지께 250만 원 빌림 2025년 12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5회 분할 상환 이렇게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거나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죠. 직장인 딸 지연 씨는 갑작스레 치과 치료를 받게 되어 어머니에게 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송금, 2026년 1월부터 매월 80만 원씩 5개월간 상환. 이렇게 간단한 메모를 남겼고 이체 내역도 딸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깔끔히 정리됐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세금 문제로부터 가족 간 신뢰도, 돈도 지켜주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록만 한다고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돈을 어떻게, 어디서 넣느냐에 따라 AI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ATM, 그게 오히려 가장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ATM은 괜찮겠지? 이제 그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 없는 기계라고 안심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요즘 시대엔 ATM도 AI의 감시망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은행 창구, 그리고 무인 입출금기까지 모든 금융거래 정보는 자동으로, 즉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AI가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바로 주목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특히 ATM은 더 민감하게 감지됩니다. 왜냐하면 소액을 나눠 여러 번 입금하는 쪼개기 입금이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ATM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AI도 못 찾는 현금 입금 방법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간략 요약하면
첫째, 매번 요일과 금액을 다르게 입금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입금해서 패턴을 바꿔요. 둘째, 입금 후엔 바로 쓰지 마세요. AI는 돈 세탁, 차명거래, 의심합니다. 셋째, 반드시 자료를 남기세요.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넷째, 간편 결제도 적절히 섞으세요. 현금만 쓰면 의심 대상이지만 카드, 페이 등을 쓰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섯째, 가족 간 거래는 꼭 문서로. 그냥 도와줬다는 말, 세무조사 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5가지를 꼭 숙지해서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내용 하나가 당신 가족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부모님, 은퇴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도 꼭 받아보시고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